안녕하십니까, 민도쌤입니다. 항상 민도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한국 야쿠르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한국 야쿠르트 작성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본질에 입각해서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용 공고고요. 주요 업무와 그리고 자격 요건 우대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요건과 우대사항은 여러분들 이력서와 자서 작성하는 데는 반드시 활용할 것이 있다면 우선순위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영업관리가 있고요. IT, 연구개발, 생산관리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전공과 여러분들의 경험, 특기를 살려서 지원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업관리 쪽에서는 특히나 우리가 조금 변화된 부분을 아셔야 되는데 FM이라고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마주치셨던 야쿠르트 아줌마들의 새로운 명칭으로 프레시 매니저로 바뀌었다. 그 말은 기업들이 이제 이러한 정책들을 바꾸는 리브랜딩 하는 이유는요. 이제 이분들의 방판 역할이 상당히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커집니다. 그래서 신선식품을 고객에게 직접 전달을 해주는 다이렉트 서비스의 최종점에 계신 유통의 최종점에 계신 분들로서 그분들의 역할과 그 다음에 권위를 좀 가치를 높여준다는 개념이 아마 적용되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영업관리 직무는 이 프레시 매니저 분들의 수입 향상을 위해서 코칭, 교육, 시장 개발, 판매, 판촉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관리자 직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야쿠르트의 수익을 좀 모델 같나요? 잘 어울리나요? 야쿠르트 수익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이 관점에서 먼저 지금 마인드 세팅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야쿠르트의 수익은 곧 우리 프레시 매니저 분들의 수익 향상을 어떻게 시켜드릴까 하는 요 접근 방식을 여러분들이 견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이 프레시 매니저 분들을 많이 모집도 해야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분들을 모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을 해드려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좀 더 경영적이거나 영업적인 또는 마케팅적인 발상을 접목시켜서 판촉 기획을 해서 보내드린다면 훨씬 더 이 관계가 잘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걸 요구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서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대 보니까 경력 5년 이렇게 됐던데, 아이고, 이건 우대니까. 근데 이거 인턴 아닌가요? 자, 아무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요, 단어를 뽑아드리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IT 쪽에 뭔가 있다면 해볼만 한데, 여기서는 웹 관련 개발 쪽을 해본 분, 여기 밑에는 정보 보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정보 보안이 왜 중요할까요? B2C 정점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개별적인 이 개인 고객에 대한 정보 보안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구나 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연구개발에서는 회사의 주력이죠. 프로바이오틱스 요거에 대한 연구죠. 그래서 식품과 생물공학자들 그리고 미생물 우리 멘티들 중에서도 미생물과 이 발효 쪽에 개인 컨텐츠 많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 오프라인에서 우리 멘티님들 전가요? 이렇게 하신 분들 있죠. 지금 꼭 써요. 알겠죠? 네, 요청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 첨삭할 때 얘기를 드렸어요. 요 미생물하고 발효는 꼭 나중에 식품 쪽에 꼭 써라. 요거를 소제목으로도 꼭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우리 멘티분들, 어머 나구나 라는 분들이 있죠. 소제목 꼭 좀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꼭 식품 쪽이 아니더라도 생산과 품질 관리 쪽에 관련 경험이 있다면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공정 운영이고 그리고 안전, 요즘에 안전, 공정 상당히 중시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는 제가 기업 분석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지 않고, 자, 여기 밑에 보시면요. 이쪽으로 쭉 한번 내려와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요. 요게 있어요. 팁을 주는 곳이 있거든요. 처음에 기업가치 교육을 시켜요. 잘 안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기업가치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견학하고 실습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점정 업무를 시켜요. 그리고 판촉 지역 시장 지역 판촉 기법을 배우거든요. 자, 요겁니다. 요 세 개가 이제 여러분들의 자소서가 다 직무와 상관없이 다 공통적으로 출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핵심이 있어요. 실제로 처음에 기업가치 내재화 프로젝트라고 해서 기업가치를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민더쌤 혹시 한국 야쿠르트 아니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교육들에 이제 제가 참여를 많이 해보고 여러분들 위해서 참여하는 것도 있고요. 많이 배우러 다니기도 하고 하는데 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자, 기업 가치를 배우고요. 그래서 기업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with 여러분들의 에피소드와 함께요. 에? 왜요? 놀라지 마세요. 문제가 있죠. 여러분 소름 몇 명 돋았습니까 지금? 저 지금 소름 돋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점점점 BGF 할 때 제가 점점 하면서 노래 부를 뻔했던 이 점점점 점장, 그죠? 그래서 어떠한 여러분들 오프라인 땡땡점 관련 에피소드 있다면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여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떠한 시장 채널 관련 또는 판촉 행사를 해본 에피소드가 있다면 꼭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합격 포인트입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우리 민도쌤 오프라인 강의, 그리고 이렇게 구독해서 듣는 멘티분들 꼭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걸 먼저 아셔야 되냐면요. 기업가치 내재화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품회사들은 기업가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의 건강을 책임지기 때문에 한번 잘못되면 기업의 성패가 달려있어요.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먼저 선정하면, 우선 기업가치의 정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사회 건설입니다.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겠다. 건강, 그죠? 그래서 고객 있다면 고객에 뭘 우리가 도와드리겠다? 건강한 습관.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들 야쿠르트 아주머니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정기적으로 받아 드시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습관이다. 그럼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에피소드, 이제 우리가 구독 정신, 구독, 이따가 이거 활용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본을 지키는, 당연하죠. 기본이죠, 기본. 기본을 지키고 정직하고, 그리고 함께 공감하고 협업했던 에피소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는, 이런 서비스 측면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매일매일 돌보는 엄마의 마음이다. 이거 표현 좋죠, 여러분들. 매일매일 돌보는 엄마의 마음. 뭐 요 정도로 가져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건강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판촉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아까 한번 우리 소름 돋았죠? 가치관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경험. 그래서 가치관을 이제 여러분들이 드러내시는데, 자, 먼저 세팅하겠습니다. 여기는요, 기본적으로 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000자들이기 때문에 2세트씩 적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가장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2세트를 이렇게 먼저 세팅해 두고 가자고요. 밑에도 당연히 2세트씩 이렇게. 자, 세 번째 문항도 일단 뭔지는 안 읽었어요. 근데 2세트씩 이렇게 가자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항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항에서는 한국 야쿠르트의 어떠한 점에 소름. 제가 오프라인 때 가르칠 때 딱 요 문항대로 가르치는데, 여러분들 우리 오프라인 멘티도 좀 놀랍죠? 그러니까 제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죠?
막 의심하면서 맨날 눈을 딱 집중하면서 쳐다보는데 이제 의심하지 마세요. 자, 어떤 점이 이끌려 했는지 2가지 이상 하십시오 라고 일단 했고요. 세 번째는 본인 외에 다른 사람들과 협업이에요. 그죠? 좀 전에 아까 얘기 나눈 것처럼 협업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협업의 결과물도 도출했으면 결과물도 드러내주고요. 당연히 과정이 중요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라이트, 제품, 전략, 판매 채널 등 당사 사업 영역과 관련하여 생각하는 발전 방향. 입사 포부 형태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입사 포부, 그 다음 역량인데 협업 역량,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원 동기 플러스 여러분들의 경험 당연히 써주시는 거고요. 1번은 이제 가치관인데 가치관이라고 이제 포장이 돼 있지만은 결국엔 여러분들의 역량으로 보여준 게 중요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단 경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2개에서는 에피소드로 좀 연결해주면 좋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번외로 하고요. 최소한 4-5개 정도는 개인 컨텐츠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합격 확률 높이는데 상당히 좋지 않을까 먼저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만약에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저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저는 고객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식으로 드러내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식으로 자, 회사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적어주시면서 보여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진 게 있다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직 나와있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요. 그죠? 여기까지는 한국 야쿠르트에 맞춰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는 이 가치관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거. 그래서 첫 번째 에피소드, 두 번째 에피소드 이렇게 드러내시고요. 자, 위에서 당연히 여기서 천자 구성이고 여기서 천자 구성으로 가는데 8,900자 정도씩은 써주는 노력은 보여주시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와 관련돼서 B2C 경험들이 있다면 당연히 B2C 경험들 기준으로 먼저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새로운 방식으로 해봤다라는 식으로 기본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온고지신의 정신이긴 한데 옛 전통 또는 배우는 자세로 항상 업계 여기 영업이든 IT든 노력하기 위해서 어떤 기본 그래서 기본을 만약에 선정을 했다면 해당 직무의 기본이 어떠한 원가 저감이었다, 공정이었다, 아니면 아까 IT에서 보안 프로그래밍이 상당히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것을 위해서 이러한 개인 컨텐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드러내시면 되겠고요. 또는 고객과 관련해서 해당 직무의 기본인 고객의 AS 관련해서 또는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판매를 할 때 이런 판매 경험과 관련하여 이런 개인 컨텐츠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뭐 써야 됩니까? 플러스로 뭘 해봤는지 what to do를 했는지를 보여줘야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하면 충분히 좋은 구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앞에 있는 포인트를 잡고 여러분들의 소제목으로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한국 야쿠르트에 어떤 점에 이끌려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쓰면 좋냐면 당연히 아까 가치체계에서 쓰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치체계에 대해서 쓰셔도 상당히 좋고 여기서 하는 사업 영역에 대해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에서는 하나는 가치체계에 대해서 쓰셔도 되고 하나는 사업 영역 분야에 대해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기본을 지키는 정직한 것을 내가 키워드로 했다. 그러면 정직 어떤 식품 품질에 대한
품질에 대한 정직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정직.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드러내 주고요. 여기서 끊을게요. 이렇게 플러스 이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 그죠? 두 번째는 사업 분야에서 하나를 건드려 주시는데요. 예를 들자면 니네가 하고자 하는 신선식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이렇게 예시를 드러내주고 뒤에는 그 이유 할 때 이 이유에서 여러분들의 에피소드가 좀 들어가 주셨으면 당연히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분량을 좀 조절 잘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위에서도 천자, 밑에서 지금 천자씩 가고 있죠. 천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30% 미만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30% 정도. 왜냐하면 자칫 설명문이 되면 상대방이 설득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야쿠르트에 계신 현직자분들 그리고 인사팀 분들을 설득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업의 가치체계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연계성을 나는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저 좀 뽑아주십시오라고 설득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 봅시다. 본인 외에 다른 사람과 협업을 했을 때, 그죠?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동료한테 뭘 먼저 추구를 해야 될까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위에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가치 체계에서 그 다음에 사업 분야에서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나는 가치 체계에서 정직을 토대로 동료에게 존중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식으로 먼저 표현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사업 분야에서는 제가 만약에 고객이다. 이 고객에 대해서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객의 건강에 대한 존중이든 고객을 대하는 AS에 있어서의 존중이든 영업을 할 때든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간단히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글자 수나 이런 거는 위에 지금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반복적으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동일하게 천자씩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안 한다 해놓고는. 자, 천자씩 이렇게 가는데 자, 그러면 동료와 경험에서 어떻게 예를 들어 내가 품질 공정에서 또는 내가 영업 현장 경험이 있었는데 동료를 먼저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동료를 먼저 보여주고요. 두 번째, 이 사람들과 각각 맡은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what to do를 보여주시고요. 세 번째, 이분들과 how to 콜라보를 하고 네 번째 순서대로 결과 이런 식으로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아요. 이제 고객도 이런 식으로 어떤 고객과 했고 고객에게 맡은 나의 역할 그 다음에 고객에게 어떻게 대응했고 결과적으로 고객의 매출을 어떻게 이끌어냈고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되니까 핵심은 우선 가치 체계에서 먼저 출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동료에게 존중하고 항상 칭찬을 해주고 이런 기본기부터 중시하기 때문에 제가 기본기 입장에서 접근을 했거든요.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호 존중하고 그 다음에 눈앞에 여기서 제가 좋은 말 하나 여러분도 오늘 보너스로 제가 좋은 말인데 가치체계 교육대회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거짓되지 않게 행동을 한다. 고객이든 동료이든 거짓되지 않게 행동한다. 왜냐? 이런 말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이익과 편리를 위해 거짓을 행동하지 않는 게 여러분들의 가치. 요 1번에다가 활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활용 안 한 걸 최대한 제가 다르게 좀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고 계신가요? 너무 어렵지 않도록 제가 가려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사업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사업 영역과 관련하여 그러면 선택지가 자, 발효유, 우유, 그죠? 우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신선 간편식,
그 다음에 마지막 커피 할 때 좀 발음 굴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관련하여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선정을 먼저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업 능력 중에서 먼저 하나를 선정해 주고 그럼 여기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야 됩니다. 이제 도형자소서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이 정했으니까 전략과 판매 채널을 선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야 되니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뭘 해주는 곳입니까? 지금 채널을 선정해 줘야 됩니다. 채널을 선정해 주면 좋기 때문에 자, 하나는 제가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한다면 여기는 내가 온라인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정하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예시를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예시를 정하느냐. 지금 보면 한국야쿠르트에 활용하실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런 데는 발전 방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 막 뚝딱 여러분들 없던 거 기존에 없던 거 막 갑자기 쓰려고 하면 자소서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초월적인 창업적인 마인드까지 가질 필요는 저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활용하세요. 방콕 장보기 있거든요. 방콕 장보기. 그 다음에 얘네가 하는 게 브런치 세트. 그 다음에 판촉 행사이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 하는지 잘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신제품. 그리고 요즘에 좀 미는 게 저녁 안심배송. 이게 다 판촉 행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왜 합니까? 위에 열거된 이 네 가지 사업 분야 영역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다. 이게 곧 뭐다? 판촉 행사. 그러니까 요것들을 클릭 한 번씩 해보시고요. 민도쌤은 어디서 그걸 찾으세요? 조심 딴 거 안 봐요, 여러분들. 예,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저는 홈페이지 많이 활용하거든요.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발췌해서 여러분들 시간 줄여주는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 다음에는 개선점을 이제 발전 방향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발전 방향은 막연하게 여러분들 생각을 드러내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제 너무나 추상적인 아이디어와 좀 비슷한 경험 또는 비슷한 자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고객과 소통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들 경험을 가져오세요. 예를 들어서 저녁 안심 배송 같은 경우에서 또는 여러분 브런치 세트에서 또는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판매 활동에서 내가 SNS 또는 카톡에서 구독자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 멘티드 보니까 그런 거 많더라고요. SNS 구독자 또는 플랫폼들의 구독자를 증대하기 위해서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온라인이나 SNS 활동을 많이 했던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밀레니얼 세대들은 그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나의 경험을 가지고 여기에 접목시키겠다고 하는 게 발전 방향이라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가지고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막연하게 제시하지 마시고요. 뭘 꼭 활용하라? 여러분들의 경험을 토대로 아이디어를 유추 적용해달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경험 해본 친구라면 그렇지 브런치 세트 조금 더 접목해가지고 좀 아이디어 나오겠는데 라는 잠재성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발전 죄송합니다. 이 발전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70% 차지해야 됩니다. 앞선 여기는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30% 미만에서 선정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똑같이 여기도 천자. 자, 글자 수가 길다는 거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가치 체계를 정확히 내재화시켜서 쓰고 있느냐? 그거 어떻게 써요? 너무 어려운데. 그렇지만은 진정성 있는 스토리텔링을 좀 보고 싶다라는 의지가 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글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다 쓰면 8천자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꾸역꾸역 해내는 친구가 우선 애쓰는 친구고요. 두 번째, 각 문항별로 이럴 경우에 단락이 그리고 세팅. 그러니까 소제목 지금 몇 개 필요할까요? 8개 정도 짜고 가시는 게 상대방 봤을 때 빠르게 여러분 거를 클릭하실 수 있겠죠? 네, 그것만 좀 마지막으로 생각해 주시고 야쿠르트 그래도 건강을 추구하는 야쿠르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정립돼서 저
민도쌤 덕분에 좀 빨리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좀 덜 고민하고 접근법을 빠르게 뭘 캐치해서 쓸 수 있었습니다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저는 더 할 바가 없겠습니다. 예. 물론 유튜브이기 때문에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지만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도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준생 여러분들 화이팅!